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나이 먹을수록 깨끗하고 밝게 살아야 복이 들어온다. 내 몸 하나 가꾸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겠는가. 단정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도 맑아진다. 늙으면 모든 근육이 늘어져 심통스러워 보일 수 있다. 잔뜩 골란 인상으로 굳어진 표정을 하고 살지 말아라.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 부드러운 말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면 조금만 가꾸어도 멋있어 보인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한다. 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대부분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외모를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없습니다. 생김새나 청결도, 옷차림 등으로 판단하지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내면과 깊이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외모가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내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요. 괴팍하게 인상을 쓰며 씻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와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인상은 후광 효과로 나타납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사람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현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훤칠한 키와 반듯한 외모였다. 직장인 박모 씨의 말입니다. 그는 남편과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 남편의 외모가 너무나 멋졌고 키도 커서 눈에 확 띄었다. 내가 좋아하는 외모여서 그런지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보다는 그냥 뭘 해도 괜찮게 보였다며 남편의 외모 때문인지 왠지 이해심이 많을 것 같고 긍정적일 것 같은 이미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면 그 사람을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처음 보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판단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는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을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는 아이나 어른이나 외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단정하고 정갈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우리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을 가꾸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외모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지도 모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집 앞 공원이나 카페에서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눈길이 한 번 더 갑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저분은 젊었을 때도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 지금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후줄근한 차림으로 집 앞에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분들을 보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짠하기도 합니다. 나도 더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이 드는 게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아우라를 내뿜느냐, 쓸쓸하고 우울한 아우라를 내뿜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모를 잘 가꾸면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노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외모에 있어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개선은 돈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며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과 자세는 다이어트만큼이나 중요한 외모의 요소로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세요.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깨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보행 자세 중 하나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뒤로 젖히며 걷는 모습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젖히며 걷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노인 자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면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을 앞으로 굽히게 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며 머리를 지탱하고 몸통을 펴서 시선이 전방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이상적인 척추의 모양은 S자 굴곡입니다. S자 굴곡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거나 허리의 유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척추를 펴기 위해 척추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척추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어 등이 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무게의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보행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체중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기 쉬워지지만 팔을 등 뒤로 젖히면서 걷게 되면 무게 중심의 안정성이 높아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팔을 뒤로 젖히며 걷는 자세는 척추의 정렬이 이상적이지 않아 나타나는 몸의 보상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이 어려워지면 보행 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며 팔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습관화되어서 근력이 약해지면 등이 굽는 증상이 더 심화되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이 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 아쿠아로빅, 수영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예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많이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항상 눈을 선하게 하고 입꼬리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이렇듯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굳이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외모 관리의 완성은 그 사람이 풍기는 채취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냄새, 향기도 참 중요합니다. 채취를 관리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채취의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표면의 지방산 분해 속도가 느려져 이에 따라 냄새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보다 자주 씻고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샤워 시 비누로 잘 닦아주고 옷은 자주 잘 세탁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침샘의 활동이 줄어들어 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의 세균 감염이 증가하여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요실금도 채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요실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케겔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노후의 탈모 때문에 외모에 자신감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발 관리도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과 노화로 인해 머리가 새고 빠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사와 스트레스, 나쁜 수면 습관은 탈모와 흰머리를 가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서 머리는 70%나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는 하지만 두피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발이 없는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피 관리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젊어 보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모발 관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모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피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만 머릿결은 많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모발 관리도 피부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릿결이 좋고 숱이 많은 사람들은 모발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과일 등이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한 식습관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집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후 심신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도 자신을 꾸미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아지는 경험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에서도 화장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있다면 자신에게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화장하고 꾸미며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성들도 세수와 머리 다듬기만 해도 기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관리는 우울증과 의기소침에서 멀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이에 따른 우울증과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울렸던 옷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가 건강하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를 잘 아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골고루 신경 쓰고 잘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에 너무 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에 집착하는 외모 관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에 맞춰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분이 안 좋을 때 집에서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외모를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작은 관리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나이 든 사람이 젊게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에 안 맞게 뭐 하는 거냐 하며 혀를 끌끌 차시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젊게 사시네, 멋있으시네 하면서 좋게 생각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스타일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차림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눈살을 찌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모와 자존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상승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노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우울해지고 갈수록 예전과 다른 모습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하게 늙어가는 것과 귀티나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의 경우 나이 들어서 우울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외모는 주변 평가에 영향을 받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표준에 따라 외모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가꾸는 것은 내가 나를 돌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외모를 가꾸는 것에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귀티나고 멋있는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미숙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단기간에 외모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미용실을 예약하고, 수염이 너무 많다면 지금 당장 면도를 해보세요. 살이 쪄 있다면 단순한 걷기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불만이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할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타고난 외모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비싼 옷을 걸치거나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표정과 자세, 채취, 모발 관리 등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나이 들어도 절로 호감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타고난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풍기는 아우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일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의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 노력하다 보면 노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옳은 소리 같더라도 나이 들어서 외모를 가꾸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월이 지나서 외모를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첫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그 첫인상이 후광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심지어 노후에 찾아오는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모와 자존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나이 들수록 부티보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세와 표정, 채취, 모발 관리도 꼭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